이틀 동안은 급하게 반등을 펼쳤다면 오늘은 약간은 눈치를 보면서 상승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면서 간밤 미증시도 3대 지수 나란히 강보합권이었는데요. 이 정도 분위기가 연출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2,500선이 그러고 보니까 코앞이네요. 여기에서 또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에너지가 좀 부족하죠. 현재 0.24% 오르면서 2,492.59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한 5포인트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반등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장 2,500선을 돌파할 것인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이기는 한데 많이 오르지는 않네요. 0.17% 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810.57포인트. 이거를 연속 강한 반등에 어제장은 800선 부분까지 화끈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에는 다소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이네요.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 종목별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흐름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많고요. 몇 가지 키워드 보자면은 친환경 그리고 가상화폐 이 정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이슈는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빠르면 현지 시간으로 17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연기가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가 됐는데 취소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연일 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 우리기술투자가 7%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지트도 상당히 좀 강하던데요. 위지트 오늘장에 11% 정도 급등 출발을 대기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군들은 친환경입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미중 간의 합의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 영향받는 KC코트렐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15% 정도의 오름세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린 케미칼도 시간에서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인데 KC코트렐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이쪽도 10% 정도의 오름세. 여기에다가 그린 케미칼 보겠습니다. 그린 케미칼도 6% 정도. 유니드도 또 이 탄소 포집 이쪽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유니드가 한 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어제 물론 같은 재료는 아닙니다. 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오른 데는 미증시에서의 금리 인상 정점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영향을 미치면서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C 그룹주 쪽에서는 비상장이기는 한데요. 업체 매각이 순조롭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면서 오늘 KC 그룹주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고 최근 들어서 M&A나 매각, 인수협상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웅진 쪽도 비슷한 재료가 있는데요. 이 비상장 업체, 2차전지 장비 업체 EQ셀 인수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웅진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8%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업체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것에서 나아가 2차 전지 사업으로의 진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진 그룹주들 다시금 2차 전지를 발판으로 해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주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능 디데이입니다.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조금씩 좀 파셨을 테고 오늘장에 확실히 좀 재료 노출이 될 만한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먼저 YBM넷 보겠습니다. YBM넷 오늘장에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웅진싱크빅도 한 3% 정도 약세권 내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보호합권인데 아직 교육주들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해서 리뷰해드렸던 TFE가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상한가로 잡힙니다. 허술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허수가 맞았어요. 지금 강보학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효과 구간에는 워낙에 좀 테스트해보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SY 스틸텍 이 종목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애플향 부품주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수능일로 인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1시간씩 수년됩니다. 지금 10시입니다. 10시에 개장을 해서요. 오늘 장 마감은 4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의 거래까지 하면은 오후 6시에 거래 모두 마무리되니까 또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글로벌 증시 같이 하시는 분들 일정 만드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능일 외에도요, 보자면은 지스타가 개최가 되네요. 지스타 있고, 그리고 또, 국제 OTT 포럼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 포럼, 컨퍼런스 일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CPI와 PPI가 일제히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24%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4% 하락한 24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0.3%가량 밀려나면서 8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13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은 54억 원 매도, 기관은 163억 원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3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은 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아직은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23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와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비등비등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상승하는 섹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섬유의복 섹터가 0.67%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업이 0.43%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도 0.34%의 상승세, 전기전자가 0.21%, 보험이 0.28%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오늘 서비스업에서 1% 넘는 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0.88% 밀려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0.79%, 화학이 0.42%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는 반도체 투톱 보시면 삼성전자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7% 상승한 72,9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15% 하락한 133,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던 2차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도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55% 하락, 포스코홀딩스가 1.58% 하락, LG화학은 0.52% 하락 중에 있고요.
삼성 SDI는 0.33% 밀려나면서 약보합권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52% 하락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5% 상승하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0.73%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찬가지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에서는 오늘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6% 하락한 24만 3,5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2.16% 하락한 72만 4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F 같은 경우에도 1.42%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4%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HLB는 0.49% 상승하며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HPSP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 쪽에서는 1.26%의 소폭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많이 받았었던 클래시스는 1.27%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수가 보합권 등락 보여주고 있고 종목도 다소 애매합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올랐는데 오늘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은 좀 희비교차 나타나고 있고 무거운 종목, 상승분을 약간은 좀 반납하는 숨고르게 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로봇이 그래도 비교적 나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환경 쪽에 탄소 포집, 이 글로벌 협의와 관련해서 탄소 포집 쪽 강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주 가운데서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그러니까 플랫폼 쪽 쇼핑몰 만드는데 이 틀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사업, 빅데이터 이쪽 컨셉의 종목군들이 좀 강하거든요. 아니면 온라인 광고하든지 이쪽이 강한데 아이퀘스트, 와이즈버즈, 뭐 더 E&M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전체적으로 좀 그룹핑이 됩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GPU, AI 전용 GPU 자체 개발해서 내놓은 모습인데 다시금 생성형 AI 이쪽으로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쪽부터 볼지 김민아 캐스터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오늘 친환경 관련해서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슈이긴 한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 간의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는데 여기서 기후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양 국가가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가량 늘려서 발전 부문 배출을 순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염원 배출 감축 목표 설정에 처음으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국인데 이렇게 양국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면서 이렇게 친환경 관련 테마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로 KC코트렐이 7.6% 오르고 있고요.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7%가량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었던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오늘 소폭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시면서 이 친환경 테마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파악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친환경이 그동안 보지 않았던 쪽까지 이제는 속속들이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중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또 투자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일단은 KC 그린홀딩스, KC
그룹주들이 지금 강세인데 지금 KC그린홀딩스 뭐 차트를 보시면은 그저께 상한가 어제 상한가 어제 이제 강하게 출발했지만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약세. 오늘 다시 이런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가는데 일단은 뭐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뭐 재료는 일단 노출이 됐는데 오늘 이제 따라붙는 거는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뭐 영역이 아닌가. 아직까지 많이는 안 올랐지만 좀 그렇게는 보고 있고 저는 하지만 이 이슈가 뭐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뭐 주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좀 탑픽이다 혹은 가장 좀 핵심 대장주가 KC그룹주들 쪽으로 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번에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다. 그럼 계속해서 추이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가상화폐 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지트가 현재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권, 에이티넘인베스트도 한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비트코인과 가격 연동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좀 뜨겁고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5천만 원 돌파했다고 비트코인 뭐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달러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그건데 네. 비트코인 강세 뭐 제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비트코인에 맞춰서 네. 그냥 같이 뭐 시세 연동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생각해보면은 앞서 지난 2021년에 이 고점이 한 7,5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주가와 지금을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은 비트코인 가격 대비로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괴리를 줄일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좀 무뎌질까요? 저는 뭐 괴리를 줄인다는 거는 좀 그렇고 네.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코인 가격 조금 더 강세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그냥 ETF에 관한 일회성 이슈가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단기적인 전망은 그거예요.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뭐 좀 더 이상 이제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금리가 좀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금리가 또 움직이면은 가상자산은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로봇주들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 예전에는 오를 때 로봇, 내가 대장이다, 시장을 좀 압도하면서 갔다면 요즘에는 뭔가 좀 뒤편에 서서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오릅니다.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6% 정도 오름세고요. 어제 8% 올랐습니다. 8% 오를 때도 사실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5만 원권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도 2%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장중한 때 6%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은 3%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유로메카 2%가량 오르고 로봇주들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정도 오르는데요. 에너지가 예전만 같지는 않은데 꾸준히 오른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인가요? 저는 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좀 홀딩 해봤으면 좋겠고 로봇 산업은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는 로봇이 대체를 하지 않으면은 뭐 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최근에 또 뭐 배달 로봇도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범 운영한다 뭐 그러면서 로봇에 관한 주변 여건은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뭐 대기업들도 하나를 비롯해 하나도 이제 뒤늦게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고 삼성, 현대, 뭐 두산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은 뭐 점진적으로 뭐 실적이
숫자가 이제 찍히는 걸 봐가지고 실적이 괜찮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이쪽 AI 칩 쪽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던 AI용 GPU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인 기술력을 뽐내는 이런 새로운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팔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 우리 이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활용을 하겠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GPU 쓰려면은 HBM의 수요도 당연히 같이 좀 증가를 하는 구도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다소 좀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다소 좀 힙이 엇갈리는데 삼성전자의 강세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전 고점까지 지금 다 와가지고요. 좀 무거워가지고 좀 다른 종목들 먼저 가볍게 움직일 때 지금 뒤늦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등락이 좀 있었어요.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그러나 뭐 빠지는 때도 많이 안 빠지고 대신 그러니까 좀 오를 때도 덜 오른다. 이제 앞으로는 다른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오를 수 있어도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정고점 테스트 103,600원 조만간에 한번 나올 거는 같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고점 테스트 구간에 가서 약간 좀 쉬었다 갈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갔으니까 에너지가 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정고점 넘으면은 또 매물 또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거기서 등락이 있고 뭐 연말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뭐 지금보다는 아주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히어로는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닌 자동차 쪽의 강세 흐름 단연 돋보였습니다. 연속성이 일정 부분 나옵니다. 현대차 1% 오르고요. 기아가 2% 오름세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강한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서현 쪽 보겠습니다. 오늘 서현 이화가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서현도 한 강보합권 정도, 서현 탄메탈 이 종목도 한 1% 정도의 상승권. 화신 보겠습니다. 현재 화신도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시장 제한된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그래도 이쪽으로는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도 2.5%가량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주들이 이제 좀 시동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시동 걸었다 그러기보다는 네. 그냥 지수 반등 과정에서 그냥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 오늘만 1.2%, 1.3% 정도 오르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아주 많이 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좀 대신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빠진 낙폭과대가 오를 때는 좀 더 강하게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현대차 기아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지금 가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싸다 비싸다 그러기보다는 네네. 현재 시장에서 그냥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냥 현재 그냥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오르니까 이 매기가 조금씩 순환하는 게 보이는 게요. 자율주행이 오늘 또 좋습니다. 라이콤이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퓨런티어도 8%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도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강하니까요. 이쪽으로 6%의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텔레칩스도 슬슬 오릅니다. 한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그리고 칩셋미디어는 요즘 뭐 자율주행 외에도 여러 가지 묶이기는 하는데 칩셋미디어도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3% 자율주행이 좋네요. 오늘 그러네요. 보니까 일단은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한번 제일 강한 것 같은데 뭐 6% 네. 넘게 오고 지금 현대차 기아가 그 같은 그룹주니까 그거에 상승하면서 뭐 이쪽으로도 조금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퓨런티어 그다음에 텔레칩스 뭐 이런 쪽도 다 강하다. 자율주행 그동안에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가 지금
좀 많이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오토이버는 쌍바닥 나왔어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도 이제는 다시 한번 주목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넷플릭스 보니까요 11월 22일에 오징어 게임 2탄 공개한다라는 예고가 이미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탄에 대한 마케팅도 눈에 띄고 오늘 국제 OTT 포럼 진행되는 날입니다. 보면은 국내 OTT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알로이스죠. 알로이스 현재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콘텐츠 쪽으로 가보시면 위즈익 스튜디오가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 정부 쪽에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살짝 들썩이다가 말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네요.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제작사 쪽, 이쪽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알로이스는 제작사는 아니잖아요. OTT 쪽, 이 기기 만드는. 맞아요. 네. 그렇고 제작사들 한번 볼까요?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네. 이쪽은 한 1% 정도 스튜디오 드래곤 오르네요. 지금 많이 강하진 않아서.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들이 중요한 이런 네. 쪽으로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지금 드라마 TV 그러니까 우리 공중파라고 하죠. 공중파 3사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많이 이제는 줄이고 있어요. 외주 제작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대신 그걸 OTT가 채워줘야 되는데 OTT 쪽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만큼 물론 OTT 쪽에 제작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이긴 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제작사들 주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지금 역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쯤에서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빅테크 업체들 대비로도 탄력이 조금 더 나온 편이거든요. 2%가량 올랐는데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는 종목도 없고요. 크게 밀리는 종목도 없습니다. 장비 쪽에 PNP나 엠플러스 이런 종목군들 강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 밀리는 쪽으로는 LNF가 한 2% 정도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가까운 하락세. 대체적으로 1%대 하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 정도의 숨고르기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의 흐름은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흐름 지속될까요? 일단 조금 쉬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만큼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기대를 적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같이 좀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은 그러면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율주행만 보이네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도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눈에 띄는 종목 더 있으세요? 저도 오늘 자율주행이 제일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로봇. 이런 정도? 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크포인트에서 항공주들 주셨으니까 항공여행 쪽 좀 보겠습니다. 이쪽이 상승분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2.5% 오름세고요. 대한항공도 2% 정도, 진에어 쪽도 괜찮고 아시아나항공도 1%가량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하고요. 티웨이 항공 쪽도 보겠습니다. 에어부산도 2% 정도의 상승권, 티웨이 항공 이 종목도 1% 오름세 나타냅니다. 여행 쪽 넘어가겠습니다. 여행 가운데서는 세중이 가장 강합니다. 세중이 현재는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환기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하나투어가 한 1%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노랑풍선도 보겠습니다. 노랑풍선도 1% 정도의 상승권에 참 좋은 여행. 이쪽도 강보합권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항공은 대부분의 종목이 오름세 나타내네요. 네, 저는 이제 여행주보다는 항공주가 더 좋다. 왜냐하면 여행주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여행사 끼고 가는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물론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 게 얼마 전에 이 여행을 가셨다가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나름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쪽에서도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러다 보면 자유여행 안 가고 싶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단체 여행 가면은 그게 커버가 되나? 좀 뭐 똑같은 패키지도 거 다를 아닌가? 건 없다. 예. 위험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중국도 한때는 패키지 단체 굉장히 많이 선호해서 우리나라 이제 단체 관광객들 유커라고 하죠. 많이 넘어와서 이제 면세점에서 많이 사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중국 관광객들도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뭐 맛집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으니까 물론 패키지 아직까지 선호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서는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항공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변 여건 개선되니까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의 이슈가 조금씩 나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쪽 보겠습니다. LG전자 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현재 이 종목이 거의 5%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이어서 거래가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LG전자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으로 LG 그룹 쪽에서는 LG 헬로비전이 하는데 아직 이쪽에는 큰 반응은 없지만 일단 양봉 만들어내면서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전기차 충전 쪽 좀 더 묶어보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디스플레이텍 이 종목도 현재 한 1%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뜨겁네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LG전자 그 뉴스 나오면서 다른 LG그룹들도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우리가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 계속 이제 휴맥스 홀딩스라든가 이런 주식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뭐 충전 시장 빨리 인프라가 빨리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앞으로 뭐 좋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만큼 주가는 그렇게 많이 좀 못 움직이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장 지수가 제자리 걸음이어서 어제 그제와는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오늘장 팁 주신다면요? 뭐 좀 반등 추세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반등 있고 추세 좀 더 일단은 저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오늘 조금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은 뭐 바로 꺾이지는 않아요.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그런 뭐 실적 이슈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 보는 것보다는 국내 모멘텀이라는 건 수급이거든요. 결국에 웬 수급, 환율 계속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오늘 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데 이 기준으로 좀 보시고요. 수고해 주신 최현주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